안녕하십니까.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. 이번 주는 그 창의적 발상을 통한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요. 이번 그 전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과제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 과제가 사회적 문제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로 개선할지에 대한 그런 과제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. 사실 그런 과제를 하기에 앞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익숙하게 좀 자라왔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 먼저 문제를 찾는 데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이슈나 문제점을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스스로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창의적 발상을 통한 이런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술 개발을 여러분 먼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창의적 그 발상론에 앞서 더 바디샵은 잘 아시죠? 예, 아니타 그 로드릭이라고 하는 이 분이 창업을 한 회사이죠. 이 바디샵은 영국의 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로 뭐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고요, 그죠? 이 기업의 어떤 미션, 이 생각하는 오너 자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모두를 뭐 이롭게 하는 화장품 가게라는 그런 뜻이 담아져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래 이 바디샵은 상당히 오래됐죠. 1976년도에 이 영국 그 이스트 서식 주 브라이튼에 이 첫 번째 매장을 그 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천연 원료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사례를 제가 드렸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더 바디샵의 이념 자체가 그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. 또 공정무역을 지원한다. 또 자아 존중을 고취시키고 또 인권 보호, 뭐 지구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더 바디샵의 어떤 철학에 동의하는 여러 나라의 이제 기업들과 프랜차이즈도 맺고 제휴를 맺으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. 이 브랜드를 탄생시킨 설립자,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942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까지 사셨는데요. 원래 이 이탈리아 이민자가 어머니셨대요. 홀어머니인 이탈리아 이민자 밑에서 자랐고 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도우면서 이 사업적 감각을 키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니타 로딕은 어려서부터 이제 자연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았고 또 10살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대학살이죠에 대한 책을 읽고 이 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며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연로하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계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친척 중에 장애인 분이 계셔서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. 이렇게 안 들리시는 분, 말을 못 하시는 분, 보이지 않는 분.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 아니타 로드릭도 어릴 때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장애를 했었고요. 그래서 당시 이렇게 형성된 아니타 로드릭의 자연과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향후 더 바디샵의 어떤 사회운동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세차기가 나오려고 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좀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니타 로드릭은 어릴 때 읽었던 그 홀로코스트라는 책이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을 했고, 그러다 보니 이제 인권 보호에 대한 이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됐고, 그 이후에 계속 사회운동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.
영국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던 이 아니타 로드릭은 더 넓은 이제 세상을 경험하고자 세계 여행을 떠났고요.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들의 어떤 열악한 삶을 직접 목격하고 뭐 유엔의 구호 활동에 뭐 참여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행에 돌아온 이 아니타 로드릭은 그 남편 골든 로딕과 결혼해서 두 딸을 낳고 또 뭐 행복한 뭐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히피 였던 남편이 한 2년 동안 이제 아메리카로 횡단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녀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타 로드릭은 76년에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생활형 창업이죠. 생계를 위해서 이 브라이튼의 작은 이제 화장품 가게를 열고 이렇게 더 바디샵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가게입니다. 열고 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바디샵 이름을 지었고요. 이게 바로 이제 시초가 되었죠. 그래서 이 영국 브라이튼 지역에 오픈한 이 더 바디샵 1호 매장이고 또 이 뭐 주식 상장 전까지는 뭐 거의 뭐 아니타 로드릭이 해외 각지에 찾아낸 이제 뭐 알로에 베라라든지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천연 뭐 재료들을 많이 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연 제품과 동물의 어쨌든 임상 실험 같은 걸 하려면 이제 동물을 뭐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보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어쨌든 이 건전한 그런 그 화장품 가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요. 전 세계 지금은 뭐 1980개 정도의 이런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이 화장품 가게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.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따뜻한 기업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변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적정지수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. 그 부분도 이제 이제 7주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후반부로 저희도 이번 학기가 넘어갈 텐데 후반부에는 이런 과제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? 전 세계에 물론 물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 세계 한 20%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드렸던 이 리들 오브 라이트 기억나시죠? 이게 이제 캄캄한 물론 낮입니다. 낮에 캄캄한 그 안에서 이렇게 페트병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천장에 뚫어서 이 페트병에 물을 담고 표백제를 넣어서 천장에 꽂으면 이렇게 천연 등이 되죠. 그래서 이게 리들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1리터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알프레드 모저가 이제 발명한 뭐 발명이라고 해도 좋지만 아이디어를 낸 그런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유익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그 온도가 뜨거워서 그늘막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런 양철판이라든지 판자 밑에 있으면 낮에도 컴컴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준 그런 또 적정 기술이 되었죠.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 발상론 또 이 아이디어에 접근하는 문제를 찾는 의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창의성을 한번 그럼 일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들 오브 라이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빛을 통해서 이 빛의 산란으로 이렇게 빛의 산란으로 이렇게 그 햇볕의 산란으로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데 뭐 비가 오거나 또는 뭐 밤이 되면 조명이 필요하듯이 하잖아요. 그래서 작은 조명으로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요 도케로에서 개발한 등입니다. 이게 뭐냐면 뒤에 요 태양열 집전판이 있고요.
낮에 이렇게 태양광을 흡수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밤에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클립이고 낮에 이렇게 걸어서 태양광을 집착했다가 이걸 빼서 방에다가 걸면 밤에 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. 사실 원리는 간단하죠. 우리도 지금 뭐 많은 정원등이나 이런데 이 태양광 집전판을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이제 밤에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원리입니다. LED를 이용한,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존의 백열 전구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존의 백열 전구가 물론 저가에 구매할 수는 있지만 필라멘트는 물론 에디슨이 발견한 전구잖아요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물론 여기 전기공학과나 이 공학도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저항값이 있는 물질이죠. 그러다 보니 전기를 흘리면 필라멘트가 달궈집니다. 빨갛게 달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달궈지면 그 우리 모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빛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필라멘트가 타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필라멘트가 빨갛게 달구어지면 산소와 만나면 산화를 하기 때문에 그 필라멘트를 산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리관을 세웠고 그 유리관 안에 있는 산소를 빼죠. 산소가 없으면 어때요? 필라멘트가 타지 않습니다.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 백열 전구는 이 LED에 비해서 훨씬 더 전기를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백열 전구 100와트 이제 전기의 단위로 하면 우리 와트라고 표현하는데 와트라고 표현하죠. 보통 그 100와트 정도의 여러분들 아시죠? 이 백열 전구 이렇게 생긴 이거는 에디슨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올록한 이런 타입이고요. 이런 에디슨 전구 요 안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달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나오니까 이게 달궈지면 이게 어때요? 산화하기 때문에 요 유리관을 세워서 요 유리관 안에 있는 산소를 빼버리죠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필라멘트가 타지 않게 됩니다. 어쨌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백열 전구는 그러다 보니까 뭐 100와트짜리도 있고 보통 어르신들이 뭐 100촉, 뭐 60촉, 뭐 40와트 최고 낮은 게 뭐 아마 20와트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요거는 이제 LED거든요. LED. 제가 이제 LED 관련된 사업을 또 예전에 했었으니까 창업을. 그래서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이 100와트짜리를 대체하려면 몇 와트 정도면 될까요? 요즘은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와트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뭐 한 7.5와트 정도면 이 100와트를 대체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10와트라 하더라도 90%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죠. 그죠? 이것 또한 그래서 이 LED 전구의 원리인 LED가 블루칩인데 이걸 이제 블루칩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명한 사람이 그 니치아에서 근무하던 나카무라 박사가 이 블루칩을 발견했어요. 그래서 블루칩이 뭐냐면 이 블루 LED 위에다가 저번에 설명 제가 잠깐 드렸을 텐데 노란색 펄스포, 그러니까 형광체를 달면 그러니까 파란색 빛이 나오다가 노란색 형광층을 거쳐서 나오면 여러분들 왜 셀로판지 같은 걸 대고 파란색 랜턴을 비추면 하얗게 보입니다.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한 빛을 얻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백색 조명을 만들었죠. 이걸 누가 했다고요? 나카무라 박사가 했어요. 그래서 이 나카무라 박사가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처럼 전 세계 문제인 이 화석 연료인 뭐 오일이나 석탄이나 이런 걸 떼어서 전기를 만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LED가 인간의 어떤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걸로 해서 이 이 청색 LED를 개발한 나카무라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. 여러 가지 그 나카무라 박사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산타바바라 대학의 교수로 가 있어요. 왜 그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건너갔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나카무라 박사가 이 니치아에서 이 LED 조명을 개발을 했잖아요.
그리고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직무보상제도라고 있어서 자기가 발명을 하면 그 발명 또는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든요. 기업에서. 근데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했다고 해서 뭐 기업에서 그 발명을 소유하기도 하고 또는 그 보상을 뭐 낮게 책정해서 주기도 하는데 나카무라 박사가 이 니치아에서 이 블루칩을 개발하고 이 청색 LED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직무 보상금으로 뭐 한 2, 3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. 이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나카무라 박사가 지나고 보니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이 청색 LED가 이제 특허를 신청을 해서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직무보상제도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거기서는 패소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나카무라 박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요.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시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박사, 그 니치아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승소를 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일본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고요. 그러다 보니 이게 청색 LED의 거장이고 처음 발명권자이니까 지금은 풀렸습니다. 지금은 이제 특허가 존속 기한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풀려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청색 LED를 뭐 생산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요 그 5개에 있는 회사 뭐 필립스라든지 뭐 오스람 뭐 니치아 도요타 고세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서울반도체 이렇게 5개의 그 회사만이 요 청색 LED를 만들 수 있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기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제 LED를 만들었고요. 이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카무라 박사도 한번 한국에 그때 와서 강연을 할 때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이분의 이제 그런 나름 그 억울한 직무 발명 제도란지 일본의 불합리성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두 번 다시 일본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것처럼 어쨌든 요 안에는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죠?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난하고 또 밤에 불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들이나 어려운 이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이 노케로에서는 요걸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술의 원리를 잠깐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또 이 직무 발명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요 제품인 경우에는 두 가지 기술이 들어있죠. 하나는 요 태양광 직전 장치 그리고 그거를 저전력으로 밝힐 수 있는 LED 기술 요 두 가지 기술로 해서 요 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. 요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창의성을 한번 일깨워보는 문제가 될 텐데요. 이게 캔들 프로블럼 바이 이제 칼 던커라고 해서 1945년에 요 실험을 피실험자들에게 이 칼 던커라는 분이 하게 됩니다. 어떤 실험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. 문제는 이겁니다. 예. 책상 위에 그죠? 양초 하나와 그리고 이건 압정입니다. 압정과 그리고 성냥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요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전체를 이용을 해서 이 초를 책상에 닿지 않고 이 책상에 닿지 않게 띄워보라는 거죠. 이 초를 책상에 닿지 않게 이 허공에 띄워보라는 건데요.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쉬는 동안에 풀어보시고요.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창의 발상론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을까?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바로 짚지 마시고 가급적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